이진법 뭐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옛날에 산수 시간에 좀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기억이 거의 안 나실 거예요. 네. 산수 아니고 수학. 예,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쓰는 진수는 몇 진수예요? 숫자 10진수. 예, 손가락이 10개라 10진수가 발전을 했죠. 자, 그런데 컴퓨터는 0하고 1로 계산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자회로 소자라고 하는데 그 전자 부품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10진수로 이 전자회로에서 계산을 하자고 하면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못 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아요 자리가.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10진수가 편한데 컴퓨터로 10진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어울리는 거는 이진수가 어울리고 그 다음에 8진수, 16진수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기계적으로 계산할 때는 8진수, 16진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되 실제로 모니터에 보여주는 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10진수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인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걸 이제 임의로 또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진수 표현하는 거를 좀 변환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책의 빈자리에다가 여러분들도 펜으로 좀 같이 따라서 써보면서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수 변환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나와봐야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보드를 좀 띄워놓고 그래도 안 나온다고 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해를 해 나가실 때 이진수 변화는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잘 봐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전자 부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칸에 전기가 가득 차면 1, 빠지면 0이라고 했어요. 회로가 이렇게 두 칸이 있습니다. 두 칸이 있으면 여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자료의 개수는 0 또는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 0, 0, 1, 1, 0, 1, 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이 회로 한 칸을 이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소자라고 할게요. 플립플롭은 반도체 소자 중에 가장 빠른 부품이에요. 메모리 부품 중에 가장 빠른 그 재질로 된 그 소자를 플립플롭이라고 합니다. 또 속도가 조금 느린 것 중에 전기가 차고 빠지고 하는 것 중에는 이제 캐패시터라고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 콘덴서라고도 이제 하죠. 네. 그래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부품은 SRAM이라는 곳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라고, 제가 글씨를 좀 잘 못 써서 캐패시터라고 하는 부품은 D램이라고 하는 곳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S램이 있고 D램이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삼성전자.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이제 대부분 삼성전자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하는 데인지 이제 좀 잘 아실 거예요. 예. 배당금을 쏠쏠하게 챙겨주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들이 잘하는 사업이 바로 이 D램 사업이에요. 네. 캐패시터라고 하는 소자를 이용해서 D램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요. S램은 이제 그 재질이 다릅니다.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단가가 비싸고 속도가 빠른 대신에 대용량의 메모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비교적 크고요.
속도는 비교적 느린 편입니다. 그래도 속도가 비약적으로 많이 빨라져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아산이나 이쪽에다가 대형 공장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DDR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DDR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DDR 메모리가 이제 DDR 1, 2, 3, 4, 5, 6 뭐 이렇게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데스크탑 PC, 여러분들 앞에 있는 PC에서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 DDR4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DDR5, 6 같은 것들이 계속 개발돼서 보편적으로 이제 보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은 앞으로도 이제 한 10년 정도는 빵빵하게 계속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네, 많이 집어넣어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는 뭐 그런 사업인데 경쟁자로는 이제 일본하고 대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그 기술 수준이나 공장의 설비 수준이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해요. 2등부터는 무조건 손해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DDR 산업을 계속 DDR5, 6 라인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꽤 실적이 좋을 겁니다. 네. 뭐 그렇지만 네. 주식의 주가하고는 이건 또 별개인 부분이라 실제 이제 회사가 이제 커가는 거랑 이제 별개인 부분이라 그렇죠. 하여튼 이제 메모리 소자 안에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차면 1, 전기가 빠지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 자, 네 자리가 있다고 할게요. 자, 흔히 우리가 이제 8421 코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모칸 4개를 그리시고 8421 이렇게 이제 써놔 보세요. 빈자리에다가 8421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1이 들어오면은 전기가 차죠. 전기가 차면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전기가 빠지면 0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처럼 두 개는 전기가 차고 두 개는 전기가 빠져 있어요. 자, 8421에서 이제 8하고 4가 두 개 차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표현하기로는 110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요. 1이 들어온 자리만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8 더하기 4는 12가 되잖아요. 예, 요거는 10진수로 표현했을 때 1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하기만 잘 해주셔도 쉽게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010이 있다. 그럼 이건 10진수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8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여기를 더해서 8하고 2를 더해서 1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네모칸을 좀 많이 그려볼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좀 칸이 이렇게 쪼개져 있고 여기서부터 8421이었죠? 8421 이렇게 이제 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2배씩 증가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자릿수를 아시겠죠? 자, 그럼 8 더하기 8은 16이 되고요. 16 더하기 16은 32. 32 더하기 32는 64. 또 64, 64는 128. 그렇죠. 잘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요 8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더하기만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10진수로 바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좀 내볼게요. 00, 10, 11, 01 이런 식의 이진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 그러니까 불이 들어온 자리만, 전원이 켜진 자리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32하고 8, 4, 그리고 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2하고 8하고 더하면 40이고요. 44, 45가 되나요? 맞나요? 네, 45. 이런 식으로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0진수는 0에서 9까지 1에서 0에서 9까지 맞죠? 예, 10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리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면 이진수는 0하고 1만 가지고 자릿수를 이제 올림을 하면서 이제 계속 더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내가 192
192라고 하는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꿔보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랑 뭐랑 더하면 192가 되는지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128하고 64랑 더하면 192가 되죠. 그러면은 11000000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192를 10진수로 이렇게 변환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릿수만 1에서부터 2배씩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암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어차피 시험장에서 우리가 메모를 못해요. 네, 그러면 이제 펜으로 써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암산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8진수를 한번 볼게요. 8진수 같은 경우는요. 자, 10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쓰는 거죠. 10진수는. 2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예, 요게 이제 2진수, 얘가 10진수였어요. 그러면은 8진수는 어떻게 될까요? 0에서부터 7까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8진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진수의 범위를 보세요. 2진수에서 8을 만들려면 몇 자리가 필요합니까? 8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0에서 7까지 표현하려면 몇 자리가 필요합니까? 2진수로. 요만큼 있으면 되죠. 앞에서 3칸만 있으면 0, 0, 0에서부터 제일 큰 숫자인 1, 1, 1까지 0, 1, 2, 3, 4, 5, 6, 7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진수를 가지고 3자리씩 이렇게 끊어내면 8진수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10, 111, 0, 1, 1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거 다시 좀 지우겠습니다. 10, 111, 011이라고 하는 이제 값이 있다고 할게요. 이진수. 자, 그럼 요것을 3자리씩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3자리씩 잘라서 자, 110 요거는 이제 우리가 8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릿수가 1, 2, 4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3이죠. 요거는 3개 하면 뭐예요? 7. 자, 0, 1은요? 2. 자, 그러면 2, 7, 3이 바로 8진수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0에서 7까지 8개의 경우의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3비트가 필요한데 3비트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숫자로 변환하니까 바로 8진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6진수가 있어요. 16진수는 그럼 한 자리에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6개가 되는 거죠. 자,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이 들어와야 되는데 10이라는 건 2자리가 필요하잖아요. 10 대신에 A를 씁니다. A, B, C, D, E, F까지. 여기가 15예요. 네. 그래서 0에서부터 1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기호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까지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16진수가 됩니다. 16진수.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번에는 0011, 1111, 0101, 0111. 자,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런 이진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16자리가 됩니다. 8진수 때는 3자리씩 끊었죠. 16진수 때는 4자리씩 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0에서 15까지요. 자, 0112를 우리가 8421 코드로 8421 코드로 이제 변환을 좀 해보면 자, 1, 2, 4를 더하면 7이 나오죠. 그죠? 네. 자, 0, 1, 0, 1인데 자, 4 더하기 1은 5가 되는 거죠. 자, 1111 요거는 이제 합쳐보면
15가 됩니다. 15는 기호로 F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0011은 우리가 3이죠. 그러면 3F57하고 이렇게 16이라고 쓰면은 16진수로 표현을 한 게 되는 겁니다. 16진수로. 네. 그래서 내가 16진수로 되어 있는 거를 10진수로 바로 바꾸는 거는 이제 좀 변환을 왔다 갔다 좀 어렵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바로 2진수에서 16진수로 변환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세 자리씩 끊으면 8진수, 네 자리씩 끊으면 16진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의 그 아래쪽에 있는 표를 좀 보시면 10진수는 10, 11, 12, 13, 14, 15가 16진수 A, B, C, D, E, F에 대응된다. 이렇게 이제 한 부분이고요. 보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보수. 자, 보수. 자, 우리 색에서 보색이라고 하면 반대되는 색깔을 나타내죠. 보수는 반대되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자, 보수는 1의 보수가 있고 2의 보수가 있는데, 자, 1의 보수만 좀 생각을 일단 해보면 그냥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00, 10, 11, 02를 1의 보수로 바꾸면 그대로 거꾸로만 써주면 됩니다. 거꾸로 11, 01, 00, 10. 그렇죠. 이렇게 하면 1의 보수예요. 간단하게 반대로만 써주면 됩니다. 이게 1의 보수고요. 2의 보수라고 하면은 1의 보수를 한 다음에 플러스 2를 넣어주시면 2의 보수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원본수고 요게 지금 1의 보수로 바꿔진 거잖아요. 1의 보수로 바꿔진 이 값에다가 2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맨 끝에 0이잖아요. 2를 더해주면 1101, 00, 11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요게 바로 2의 보수가 되는 겁니다. 쉽게 되죠? 네.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드릴게요. 자, 8자리로 1100, 1000이 있습니다. 자, 이걸 1의 보수로 바꿔보세요. 네, 지금 책에다가 펜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1의 보수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대로 그냥 바꾸면 된다고 했죠. 네, 1의 보수로 바꿨을 때 0011, 011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겁니다. 네. 2의 보수로 바꿔보겠습니다. 2의 보수로 바꾸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2를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2라고 2라고 더하니까 여기는 0이 되고 한 자리 올라가잖아요. 예, 여기도 0, 여기도 0. 그 다음 수가 1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더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2의 보수로 바꿔진 보수를 왜 사용하냐면요. 컴퓨터는 덧셈밖에 안 해요. 가산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덧셈만 잘하는 기계인데 뺄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를 반대로 바꿔줘서 더해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로 바꿔서 더하면 뺄셈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곱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곱하기 10 하면요. 10번 더합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100번 더하고요. 곱하기 13,000을 하면 13,000번을 더해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엄청 빠르거든요. 물론 이제 좀 복잡한 회로에서는 이제 곱셈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따로 있지만 좀 기초적인 회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는 또 수량대로 뺍니다. 그럼 보수로 그 매번 바꿔가지고 더해주면은 이제 뺄셈이 그 횟수만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덧셈과 뺄셈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제 문제를 좀 보면서 이 예제 문제가 29페이지 상단에 있죠. 여기 있는 걸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0진수 13을 16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자, A부터 시작했죠. 자, 1, 2, 3, 4, 5, 6, 7, 8, 9까지 표현한 다음에 10이 A에 해당했습니다. 10, 11, 12, 13. 네 번째죠. 그러니까 A, B, C, D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D가 바로 10진수 13이 대응되는 수입니다.
자, 이진수 0110을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1의 보수로 바꿔야 되죠? 1의 보수로 바꾸면 1001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2를 더해주면 1010이 되죠? 예, 요게 바로 2의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나와요. 네.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수를 이용하는 거는 가산기, 애더, 더하기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뺄셈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요렇게 보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할만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진수 부분을 어렵지 않게 잘 넘어갔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용어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렵게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은 또 이렇게 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딱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어요. 네. 네모난 칩 보이나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중앙 처리 장치, CPU, 컴퓨터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네모난 칩이 싼 거는 6, 7만 원,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넘어가요. 인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이 CPU를 예전부터 많이 팔아왔고 많이 생산을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고요. AMD의 라이젠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약간 재작년부터 엄청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요 분이 이제 대만에 있는 AMD 회사 대표 CEO인데 리사 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됐고요. 이 사람이 이제 CEO로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개혁을 해가지고 생산 라인도 좀 증설을 많이 하고 개발 체계도 많이 바꾸고 이제 새로운 개발자 인력들도 대거 투입하고 해서 싸면서 되게 좋은 CPU를 많이 이제 생산해서 재작년에 꺾였어요. 인텔이 2위가 되고 이제 1위가 이제 AMD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안정성이 더 좋다는 이유로 인텔 CPU를 이제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이제 계속 이제 경쟁 대치 상태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인텔의 행보를 보면은 이제 기술 개발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 그 다음에 성능이 조금 올라간 걸 그래프를 좀 크게 보이게 해서 이제 뻥튀기 해서 계속 홍보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자들의 이제 신뢰도를 좀 잃고 있어서 저보고 지금 컴퓨터 사라고 하면 저는 이제 AMD 거를 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CPU는 그 안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구동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요 엄지손톱만한 CPU 코어에서 먹는 전기의 양이 130W에서 200W 정도 먹어요. 여러분들 천장에 보시면 지금 형광등이 있잖아요. 형광등 하나가 50W거든요. CPU 하나가 형광등 4개 정도의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열이 나는 것을 식혀주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위에 쿨링팬, CPU 쿨러라는 게 올라가지게 되죠. 열을 계속 식혀줘야 되고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CPU에다가 그 서멀 그리스라고 하는 그 실리콘 비슷한 그런 이제 열이 잘 통하는 재질의 젤리 같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발라서 이렇게 위에 쿨러를 눌렀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퍼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열이 전달이 잘 되려면은 얘가 골고루 좀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X자로 이렇게 서멀 그리스를 발랐을 때 이렇게 골고루 잘 퍼진다. 요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중앙 처리 장치,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라고 합니다.
입력 장치로부터 자료를 받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출력 장치로 보내는 과정을 제어하고 저장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CPU의 내부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LU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ALU는 계산을 하는 부분이에요. 29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연산장치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속하여 계산한다. 연산장치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자, CPU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을 시키는 이제 노동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장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놀면 어때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걸 이제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공학에서는 이걸 효율성이라고 해요. 어떻게 얘를 놀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할까? 그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예. 시간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일을 동시에 여러 개를 시키는 식으로 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짜는 것. 이게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에요. ALU라고 하는 부분은 좀 보시는 것처럼 교재 보세요. 누산기. 누산기는 누적하여 계산한다. 누적하여 계산한다.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판기가 있습니다. 콜라를 사 먹어야 되는데 700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동전을 집어넣어요. 500원짜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죠? 500원 더하기 100원에서 600원이 돼야 되죠? 근데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100원을 넣었더니 100원만 인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00원을 만들 수가 없죠. 700원을 만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500원에 100원을 더해서 600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100원을 더해서 700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누산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시겠죠? 600원 값을 잠깐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예, 그 잠깐 저장하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바로 누산기입니다. 그럼 레지스터가 뭡니까? 레지스터 쪽을 좀 다시 좀 올라와서 이렇게 볼게요.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지스터. 아까 전에 제가 SRAM과 DRAM 설명을 잠깐 드렸죠. SRAM이 굉장히 빠른 메모리 소자라고 했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금보다 훨씬 비싸요. 무게 대비 용량 그 가격으로 했을 때. 이 레지스터를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CPU 안에 내장을 해서 이 가산기와 가장 가까운 데에다가 두게 되는데 이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습니다. CPU 안에서 명령이나 연산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잠깐 저장하는 데예요. 자, 우리가 암산할 때도 머릿속에 뭔가 잠깐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이 머릿속에 있죠. 뇌에 보면은 단기 기억하는 공간과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공간이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단기 기억 공간입니다. 전기를 빼면 싹 사라져요. 예, 처음부터 다시 알려줘야 됩니다. 잠깐 빠른 속도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레지스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는 워드를 쓴다. 이제 데이터의 사용 그 사이즈 할 때 비트, 바이트, 뭐 워드가 나왔었어요, 그죠? 워드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워드 단위로 여기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잠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기본 소자로는 플립플롭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플립플롭이 바로 그 비싸고 빠른 그런 메모리 소자가 되는 거죠.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른 거. 자, 속도를 따지면 이제 레지스터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그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가 바로 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램은 D램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D램보다 더 빠른 게 바로 이 앞쪽에 있는 레지스터나 캐시 메모리가 사용하는 SRAM이에요.
S램. 자, 그래서 ALU 부분에는 이렇게 누산기, 더한 값을 잠깐 저장하는 누산기가 있고요. 가산기, 가산기 애더라고 되어 있는데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더하기. 그러니까 이제 0001 더하기 0010을 하면 이제 0011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거. 더하기만 계속합니다. 가산기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 이제 보수기가 있어요. 보수기 우리 아까 보수해봤죠. 예, 보수만 처리해주는 회로. 여기 이제 보수기가 됩니다. 감산을 하기 위해서 빼기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보수로 바꿔주는 역할. 보수로 바꿔서 이제 가산을 해주면 이제 결국은 이제 뺄셈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보수기가 있고요. 상태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자 레지스터의 상태를 감독하기 위해서 이제 상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이제 ALU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저장돼 있어요. 자, ALU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컨트롤 유니트라는 게 있는데, 컨트롤 유니트가 이제 제어부입니다. 제어부. 자, 여기 ALU 부분을, 예, 여기를 연산부라고 합니다. 계산을 이제 해주는 부분이고, 컨트롤 유니트를 제어부라고 합니다. 제어부. 제어부가 이제 실제로 어떤 작업들을 꺼내서 계산을 시키고 결과값을 다시 이제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계산할 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에서부터 계산할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는 어떤 역할이냐면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내가 꺼내놓고 공부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CPU, 그러니까 뇌로, 머리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시켜서 다시 이제 계산해서 결과를 보내주는 거죠. 램 쪽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계속 해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바로 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버스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랑 같은 뜻입니다. 옴니버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옴니버스에서부터 버스라는 단어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나 여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버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이 통로에는 이제 주소버스, 데이터버스, 제어버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버스를 통해서 주기억 장치에서부터 계산할 걸 갖고 와서 연산부에서 계산해서 이제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데 이 전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데가 바로 이 제어부가 되는 거죠. 컨트롤 유니트, 줄여서 CU죠. 자, CU 부분이 책의 요 윗부분, 제어 장치 쪽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명령 레지스터. 전부 다 레지스터들이거든요. 이 레지스터들은요, 임시 기억 장치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자,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곳. 자,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별을 2개씩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많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수행할 명령어가 뭔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현재 명령어는 명령 레지스터 IR에 저장되고, 다음 명령 실행할 거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된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MAR, MBR, 그리고 부호기, 해독기. 그래서 이제 엔코더와 디코더가 있는데, 신호로 변환하고 이거를 해독하는 이제 엔코더, 디코더들이 이 제어 장치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제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어차피 객관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분류를 좀 해서 제목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실제 문제가 나오는 난이도 수준. 자, 다음 중 ALU, 산술 논리 연산장치, ALU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됐습니다.
자, ALU는 이제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상태 레지스터가 ALU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디에 속하나요? 제어 장치에 속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용어가 다 거기서 거기 갖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를 좀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좀 분류를 한번 해서 따라서 써보셔야 이 부분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CU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CU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CU에는 뭐가 있었나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 있었죠? 네, 프로그램 카운터 있었고 엔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에 속해 있었어요. 예, 보수기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ALU 안에 들어있었죠? 연산부에 들어있었어요. 보수기. 자, 이번엔 누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산기 하면 자판기를 생각하세요. 누적해서 계산한다. 예, 누적해서 계산하려면 자판기에서 500원을 갖고 있었어야 됐었죠? 네,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게 누산기입니다. 자, 네, 31번 볼게요. 주기억 장치. 자, 여기 뭐예요? 메모리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램입니다. 램. 아까 말씀드린 그 DDR 램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 스마트폰 사실 때 안에 있는 스펙, 사양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보는 거는 CPU의 성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램의 크기.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의 램이 12기가씩 합니다. 예. 제 핸드폰은 4기가짜리거든요. 좀 오래된 거라. 자, 근데 막 램 용량이 막 12기가씩 해요. 우리 데스크탑 PC, 여러분들 앞에 지금 실습하는 PC 있죠? 여기에 용량이 4기가예요. 지금 쓰고 계시는 데스크탑 PC 그 램의 용량이. 그리고 집에서 요즘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보통 4기가에서 8기가 사이로 많이 구입을 하실 거예요. 게임을 좀 한다 하면 16기가. 저도 집에서 게임을 좀 하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램이 이제 24기가 정도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램은 내가 적정한 용량을 꽂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램이라는 것을 뭐에다 비유할 수 있냐면 책상에다가 비유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책상이 A4 용지만 해요. 책상이 요만해가지고 요 책상에다가 책을 꺼내 놓으면 몇 권 꺼내 놓을 수 있겠어요? 책을 여기다 펼쳐 놓는다고 하면 한 권 딱 꺼내 놓을 수 있겠죠. 한 권 펼치면 더 이상 공간이 없잖아요. 자, 그럼 이걸 보다가 다른 책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 책을 가방에 다시 집어넣고 다른 책을 또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다 펼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집어넣고 다시 빼고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 책상이 이제 2자짜리예요. 네, 너비가 이제 180입니다. 그러면 책을 10권 넘게 꺼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집어넣고 빼고 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좀 넓은 용량이 있으면 지연 시간이 줄어드는데 너무 넓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닥. 예를 들면 내가 책상이 이 방만 해요. 우리 방만 해요. 다 쓸 수 있나요? 뭐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램이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이제 제가 게임을 왜 자꾸 예로 드냐면 지금 우리 컴퓨터가 제일 바쁘게 일을 많이 할 때 쓰는 용도가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엑셀 할 때는 그렇게 높은 사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화려한 화면을 모니터에다 계속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3D 게임들을 막 컴퓨터를 돌리게 되면은 컴퓨터의 팬이 갑자기 막 빨리 돌고요. 전기 사용량이 확 늘어납니다. 이 컴퓨터라는 게 내가 파워가 600W라고 해서 600W를 항상 쓰는 게 아니고요.
대기 상태, 아이들 상태일 때는 전기를 조금 먹게 저전력 상태가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고픈 상태로 있다가 연산할 기능이 이제 막 많이 사용될 때 100% 활용을 다 하게 되면은 전기도 많이 먹고 열이 많이 나니까 팬도 빨리 돌아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집의 컴퓨터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네. PC방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장사 잘 되는 집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와요. 전기세가. 네,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당 5, 600원 받아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PC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관심 많으시죠?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컴퓨터 사용량을 100% 상태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쓰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데는 대부분 무허가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허가 낼 게 없죠. 그래서 불 나서 이제 안에 있는 부품이 다 타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아요. 네. 소방 설비 같은 것도 잘 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시 램에 대한 설명으로 좀 돌아가면, 자, 램이라고 하는 거는 소자를 나눌 때 이렇게 S램과 D램으로 구분을 하는데, 명칭 자체는 스태틱 램과 다이나믹 램으로 이제 구분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속성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S램은 비싸다. D램은 용량이 큰 데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로 사용을 합니다. S램은. D램은 주기억 장치로 사용을 합니다. 속도는 비교적 빠르고 비교적 느리고, 전기를 S램은 많이 먹고 D램은 비교적 적게 먹고 이렇습니다. 자, 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휘발유를 바닥에다가 쫙 뿌려요. 5분 있다 보면은 싹 날아가 있죠. 이 휘발성이잖아요. 날아가는 거. 램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전기를 넣어서 구동을 해서 안에 이렇게 저장을 막 하다가요, 전기를 딱 끊잖아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소거가 됩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 킬 때마다 부팅을 해서, 그 부팅하는 시간이 1, 2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면 메모리, 아니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서부터 우리 윈도우 구동에 필요한 파일들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램 쪽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매번 부팅할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전기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 킬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점심시간에 이제 컴퓨터 실습하다가 점심 먹고 올 때 컴퓨터를 그냥 켜놓고 가는 이유가 그런,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켜놓고 갔다 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램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있을 때는 데이터가 유지가 되지만 전기를 끊는 순간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초기화가 된다. 그래서 다시 불러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지잖아요. 이건 전원을 끈 건가요? 아니죠. 대기 모드에 들어간 거죠.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는 건 램에다가 여전히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계속 소모가 되는 거고요. 절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는 그 전기 소모량을 좀 최소화시켜서 줄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컴퓨터에도 절전 모드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절전 모드에 들어가면은 저장하는 시간이 잠깐 필요한다면 모니터가 꺼져요. 컴퓨터 전원도 꺼집니다. 그런데 다시 구동을 시켜보면 쓰던 상태가 그대로 올라오죠. 그건 뭐냐면 절전 모드일 때 램에다가 여전히 전기 공급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 데이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자, 램은 가장 큰 특성이 휘발성 메모리로서 전기를 끊으면 안에 있는 자료가 싹 날아간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